안녕하세요. 드라마 순례자 은지린지예요. 이번에 소개할 드라마는 2015년에 방영한 MBC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예요. 그녀는 예뻤다는 출중한 외모를 가졌던 여주인공이 외모 역변의 과정을 거친 후 첫사랑과 재회하면서 생기는 얘기를 담은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드라마입니다. 주인공 김혜진은 미모, 공부, 재주, 집안, 성격을 다 갖춘 엄친딸이었으나 집안의 몰락과 함께 부를 잃고 사춘기에 몸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아빠의 유전자가 뒤늦게 발현되는 바람에 미모도 잃고 현재는 안쓰러운 스펙을 갖고 취업에도 번번이 실패하며 알바로 근근히 살아가는 폭탄녀가 되었어요. 역변 3종 세트로 모든 걸 잃었지만 여전히 밝고 긍정적이며 씩씩하게 살고 있죠. 소원은 목에 사원증을 건 회사원이 되는 것과 야근하다 코피 터져보는 것이에요. 여긴 서울 종로에 있는 이화벽화마을이에요. 어린 시절 혜진과 성준이 소나기를 맞으며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한 곳이죠. 혜진에겐 횡단보도를 건널 때 파란 불을 보고 가시오다! 라고 외치고 건너는 습관이 있어요. 여긴 1회에서 혜진이 처음으로 가시오다를 외친 장소인 종로에 있는 떡집 앞이에요. 여긴 혜진과 하리가 함께 사는 집으로 나왔던 찻집인 이이엄이에요. 예쁜 창이 달린 하얀 집이 드라마 속과 그대로네요. 혜진은 계속된 취업 실패로 호프집 알바로 일하고 있으며 소꿉친구인 민하리와 10년째 동거 중이에요. 어느 날 자신의 첫사랑이던 친구 지성준에게 연락을 받고 그를 만나러 가지만 15년이 지나 훤칠하게 정변한 성준이 역변한 혜진을 못 알아보고 혜진을 지나쳐서 다른 여자에게 혜진이냐고 물어봐요. 순간 먹고 살기 바빠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 하나가 떠올랐다. 그건 바로 지성준이 기억하는 모습은 최소한 이런 모습이거나 아니면 이런 모습이거나 적어도 이런 모습일 거란 사실이다. 혹시 혜진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오빠, 혜진아 너 어디... 혜진을 찾는 성준의 전화를 거절한 혜진은 물가에 비친 자신의 역변한 모습을 보고 체념합니다. 넘치는 게 돈이었던 우리 집은 성준네가 이민 간 지 얼마 안 돼 홀라당 망했고 엄마를 쏙 빼닮아 예쁘디 예뻤던 내 얼굴은 좀 많이 섭섭한 외모의 소유자인 아빠께 물려받은 유전자가 내 몸속 어딘가 꼭꼭 숨어 있다가 사춘기 시절 뒤늦게 발현되는 바람에 어느새 이렇게 역변해버리고 말았다. 혜진은 약속 장소로 데려다준 친구 하리와 마주칩니다. 역변한 자신의 모습을 들키기 무서운 혜진이 작중 미녀인 하리를 대타로 내세우면서 하리는 혜진의 행세를 시작하게 돼요. 혜진은 몰래 숨어서 그 둘을 지켜봐요. 여긴 여의도 한강공원이에요. 성준과 성준이 혜진으로 알고 있는 하리가 함께 스피드민턴을 치는 곳이죠. 여긴 일산에 있는 유일 설렁탕이고요. 성준과 하리가 이곳에서 함께 설렁탕을 먹으며 얘기를 하죠. 여긴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현대 블룸비스타 호텔이에요. 혜진의 친구인 민하리가 이곳에서 호텔리어로 일하죠. 혜진은 성준과의 일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비록 인턴이지만 그렇게도 소원하던 취업에 성공해요. 첫 출근한 직장에서도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지만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일하죠. 우연히 편집부에 물건 배달을 갔다 일을 돕게 되고 편집부 사람들의 눈에 들어 다음날 편집부로 차출되는데 하필 거기서 새로운 부편집장으로 온 지성준을 봐요. 혜진은 성준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킬까봐 조마조마해하며 그를 보면 숨기에 급급하죠. 여긴
인천 송도에 있는 G타워란 건물이에요. 혜진과 성준이 일하는 모스트 잡지를 출간하는 출판사가 있는 건물이죠. G타워 건너편에 있는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시티도 드라마의 배경으로 나왔어요. 성준을 보면 숨기에 급급한 혜진은 그 정도가 심해서 성준과 비슷한 사람만 보이면 도망쳐요. 그러다 한 번은 그렇게 도망쳐온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준을 맞닥뜨리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해요. 이렇게 무작정 피해 다니는 과정에서 혜진은 성준을 비롯한 회사 사람들에게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아요. 결국 악몽까지 꾸게 되자 혜진은 그렇게 소원했던 회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사표를 내지만 성준한테 심한 모욕을 듣고 분한 마음에 어떻게든 회사에 남겠다는 결심을 하며 아침에 제출했던 사표를 회수하죠. 혜진은 나름대로 잡지 편집팀 일을 열심히 해보려 하지만 평소 패션이나 뷰티로는 완전히 문외한인지라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고 또다시 성준에게 면박을 듣게 돼요. 퇴근 후 혜진은 하리에게 푸념을 늘어놓아요. 아니, 검정 골든 잠바가 언제부터 BK 코듀로이 블루종이란 외계어로 불렸어. 코슈 메스티컬? 가르송룩? 와, 존경하는 세종대왕님 들으시면 뒷목 잡으시겠네. 아니, 왜 아름다운 한글 놔두고 왜 혀꼬부라진 말을 써? 그래봐야 다 옷조가리 화장품 나부랭이구만. 아, 그거 다 겉멋이고 허세야 허세. 대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지성준한테 뭘 보여주든 말든 하지. 아, 한 번 보여주면 또 한 방 먹기나 하고. 내가 관리팀에선 얼마나 에이스였는데. 네가 잘못했네 뭐. 뭐? 업계에서 쓰는 전문 용어들인데 왜 다 허세라고 생각해? 그럼 의학용어 IT 회사 호텔에서 쓰는 말도 네 기준에선 다 허세야? 아니잖아. 패션이 뷰티니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고 겉멋만 들었다고 우습게 보는 건 네 쪽 아니야? 상사가 기본 상식 없는 직원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당연한 거고. 야 미나리, 너 지금 누구 편이야? 나도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은데 다 처음 보고 처음 듣는 거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노력은 했고? 지성준 신경 쓰느라 동동거리기만 했지. 너 편집팀 가고 나서 거기서 만든 잡지책 한 권 찾아서 읽어본 적이나 있어? 그러면서 허세니 뭐니 몰아붙이기나 하는 거 난 좀 아니라고 보는데. 야, 나 먼저 잘게. 혜진의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하리는 오히려 틀린 말이 없다며 혜진에게 충고합니다. 혜진의 얘기를 듣고 무조건 친구의 편을 들어주기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선에서 혜진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하리의 모습이 진짜 진정한 친구처럼 멋있게 느껴지고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속 패션 업계 종사자들이 해주는 실전 조언처럼 느껴지네요. 혜진은 충고하는 하리의 반응에 삐쳐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하리의 말을 되새기고 업계 용어 공부에 나섰어요. 하리의 도움을 받아 패션 뷰티 용어를 익히게 된 혜진은 업무 능력이 상승하지만 끊이지 않는 실수로 성준에게 여전히 무시당하죠. 여긴 지성준의 집으로 나오는 목동 트라펠리스 아파트입니다. 여긴 할리스 교대역점이에요. 성준이 혜진의 어렸을 적과 똑같이 생긴 혜진의 동생 혜린과 만나는 장소죠. 정다빈 배우가 혜진의 어린 시절과 혜린 1인 2역을 맡았어요. 여긴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 버스 정류장이에요. 혜진이 퇴근길에 이곳 버스 정류장에 자주 앉아 있었는데요. 이정재님 얼굴이 붙어 있는 광고판에 이연희 씨의 모스트 화보 사진이 붙어 있었죠. 역변해버린 혜진의 얼굴과 비교하기 위해 이연희 씨 사진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혜진은 미팅을 위해 성준의 차를 운전하게 되는데요. 혜진의 질문에 성준이 건성건성으로 대답하는 바람에 실수로 김포공항이 아닌 인천공항으로 향해요. 혜진은 뒤늦게 이를 알고 차를 돌리지만 차가 밀려서 미팅 시간을 맞추지 못할 위기에 처해요. 결국 혜진은 기지를 발휘해 도로에 있던 술방 장수의 오토바이를 스카웃해서 성준을 김포공항으로 보내고 그 덕에 제 시간에 도착한 성준은 콜라보를 성사시켜요.
하지만 성준은 혜진에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냐며 역정을 내고, 혜진 또한 그런 성준에게 이건 모두 자신을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은 성준 탓이라며 반박해요. 근데 실제로 이 장면을 본 저도 느꼈지만 혜진의 말을 무시하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성준 때문에 김포공항이 아닌 인천공항으로 간 거고, 혜진의 잘못은 없었거든요. 본인도 어렸을 적 외모로 인해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놀림받던 사람이었는데, 이 시점에 지성준은 정변으로 성장하고 나니 자신의 올챙이 시절은 잊고 못난 외모의 혜진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굉장히 못되게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여긴 김포국제공항이고요. 여기에서 성준의 못된 행동으로 인해 혜진이 고통받았죠. 여긴 경기도 파주시의 도서복합문화공간 지혜의 숲이에요. 극중에서 사내 도서관으로 소개되기도 했고, 성준의 미팅 장소로도 종종 모습을 드러내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한 장소죠. 하리는 우연히 성준과의 만남이 반복되며 지속적으로 혜진의 행세를 하다가 성준을 좋아하게 되고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해요. 이 사실을 모르는 혜진이 하리에게도 진정한 사랑이 생겼다며 축하해주자 하리는 혜진에게 미안해하긴 하지만 혜진 행세를 포기하진 못하죠. 여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예요. 하리가 성준에게 키스를 하며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한 장소죠. 슈퍼주니어 최시원님이 맡은 역할인 김신혁은 모스트의 피처 에디터예요. 신혁은 하리가 있는 호텔 스위트룸에 장기 투숙인으로 머물고 있어요. 하리에게 노숙자로 오해받지만 곧바로 오해를 풀고 친해지게 되었죠. 신혁은 계속 혜진과 엮이다가 혜진의 좋은 인성을 보고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결국 좋아하게 돼요. 신혁은 자신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다가 좋아하는 마음이란 걸 깨닫자마자 혜진에게 고백해요. 이를 개뻥으로 착각한 혜진에게 차였지만요. 그런데 그 순간 마침 DDP에 있었던 그들은 멀리서 하리가 성준에게 입을 맞추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하죠. 신혁은 하리가 성준에게 키스하는 그 한 장면만으로 그동안의 혜진과 하리의 말을 조합해서 모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버리는 엄청난 두뇌 회전을 보여줘요. 혜진이 말했던 혜진인 척하는 절친이 하리이고, 하리가 신혁에게 약혼자 노릇을 부탁하면서까지 마음을 접으려 했던 상대는 성준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신혁은 혜진이 상처받지 않도록 갖은 노력을 하면서 키스하는 성준과 하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사건의 진상을 다 알아버린 신혁은 결국 당사자도 아니면서 성준, 하리, 혜진 간의 비밀이 어떻게 꼬여가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신혁은 이후 혜진에겐 장난인 척 자신의 마음을 숨기며 가까이 지내는 한편 혜진의 하소연을 들어주면서 하리에게 하루빨리 적절한 선에서 성준과 끝내라는 충고를 해줘요. 이후에 성준은 자꾸 혜진과의 접점이 생기면서 두 사람 사이엔 묘한 호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긴 강릉의 강문해변이고요. 두 사람이 처음으로 호감을 느끼게 되는 장소예요. 이곳의 반지 모양의 벤치가 이 드라마 덕에 유명해졌죠. 성준은 같은 편집팀의 차주영과 동행해야 했던 출장을 다른 계약건으로 인해 차주영이 갈 수 없게 되자 혜진과 함께 가게 돼요. 성준은 이 강문 해변에서 답사를 하다가 행복해하는 혜진의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사진으로 남겨요. 이후 성준은 저녁을 먹으며 혜진과 대화를 하게 되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혜진과 재밌게 수다를 떨죠. 둘이서만 출장을 가게 됐다는 걸 알게 된 신혁이 따라 내려오자 은근히 불편해하기도 하죠. 출장 이후로 혜진과 많이 친해진 성준은 혜진과 친하게 지내는 신혁을 보면서 은근히 질투를 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자신의 첫사랑이자 어릴 적 자신에게 커다란 행복이었던 혜진인 척하는 하리에게 죄책감을 느껴 진짜 혜진과는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어릴 적 습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혜진인 척하는 하리와 달리 자꾸 어릴 적 자신의 첫사랑 혜진과 겹쳐 보이는 진짜 혜진을 보며 성준은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다 신호등을 보고 가시오다를 외치는 혜진의 모습에서 그런 그의 복잡한 마음이 정점에 이르게 되어 성준은 더욱 예민해지는데요. 여긴 여의도의 한 사거리고요. 바로 이곳이 성준이 가시오다를 외치는 혜진을 발견하게 되는 장소죠. 하필 이날 있던 모델 촬영에서 의상이 찢어지는 사고가 벌어지고 혜진이 의상관리 담당으로 밝혀지자 성준의 예민함이 폭주해버려요. 누구야? 의상 보관 담당 누구냐고! 접니다. 또 너야? 왜 매번 너야? 도대체 뭐야 너? 누구야 너? 대체 뭔데 자꾸 거슬리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부주의했습니다. 꺼져. 자꾸 알짱거려서 사람 돌아버리게 만들지 말고 꺼져버려.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 해고야. 이렇게 성준은 혜진을 그 자리에서 해고시키지만 이후 이 모든 일이 신인 모델의 실수라는 게 밝혀지자 성준은 미안함을 느껴요. 하지만 혜진을 다시 부르진 않죠. 신혁은 혜진이 남의 실수를 뒤집어 써서 성준의 독설을 듣고 회사에서 쫓겨나자 혜진을 위로해줘요. 여긴 북촌 한옥마을이고요. 신혁이 해고 통보를 받은 혜진을 이를 어시스턴트로 고용해 함께 한옥마을에 취재를 나와 즐겁게 일을 하죠. 여긴 서울 종로에 있는 윤동주 문학관 시인의 언덕이고요. 11화에서 신혁이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고 고뇌하며 서울의 경치를 바라보던 장소로 등장했어요. 드라마와 이 영상 속에선 오후의 서울 풍경을 볼 수 있지만 이곳의 감상 포인트는 야경이라고 해요. 탁 트인 언덕에서 N서울타워와 함께 반짝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보는 재미가 있다고 해요. 김신혁은 이 드라마 최고의 똘끼 캐릭터였던 만큼 각종 약반짓을 했는데요. 그중 황정음이 연기한 김혜진이 던져준 단무지를 받아먹는 장면은 한국 드라마 역사상 길이 남을 약을 빤 장면 중 하나예요. 이후 김신혁을 연기했던 최시원님의 인스타그램에도 혀에 단무지가 얹어져 있는 김신혁의 얼굴로 온통 꽉 채운 사진이 올라왔다고 해요. 현실에서도 김신혁과 비슷한 캐릭터란 걸 인증한 거죠. 여긴 종로의 유명한 중국집인 영화루예요. 미키유천 동생인 박유환이 맡은 김준우와 신혜선 배우가 맡은 역할인 한설이 첫 데이트를 한 장소죠. 그중 패션 잡지사 더 모스트의 에디터인 준우와 한설이 매운 불짬뽕을 먹으며 데이트를 하던 중국집 영화루는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서촌의 터줏대감이에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정겨운 외관으로 이미 오랜 시간 많은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사랑받아온 곳이죠. 찾아오는 손님 수에 비해 내부는 다소 좁기 때문에 식사 시간엔 오래 기다리게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벽면엔 오랜 세월 동안 이곳을 방문한 수많은 스타들의 사인이 걸려 있고 오래된 메뉴판도 세월을 머금고 자리하고 있어요. 준우 한설 커플이 선택한 불짬뽕은 실제로는 없고 이름만 다른 고추짬뽕을 팔고 있어요. 영화루의 베스트 메뉴는 고추짬뽕과 고추짜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고추짜장을 선택해서 먹었어요. 청양고추로 맛을 더해 매콤 칼칼하면서 깔끔하게 맛있더라고요. 성준은 며칠 후 20주년 특집호 컨셉 회의에서 뽑힌 신혁의 아이디어가 사실은 혜진의 아이디어란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신혁으로부터 이 아이디어를 쓰려면 혜진에게 사과하고 다시 데려오란 얘기를 들어요.
성준이 왜 굳이 그래야 하냐며 회의를 다시 하자고 얘기하자 신혁은 왜 혜진에 관한 일에서만 냉정함을 잃어버리는지 모르겠다고 성준에게 얘기하죠. 성준은 신혁이 혜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돼요. 성준은 혜진에게 찾아가서 미안함을 전하지만 혜진은 거절하죠. 그 다음날 혜진의 책상에 남아있던 양파를 찍어 보내고선 양파가 울고 있다며 돌아와 달라고 문자해요. 혜진은 더 모스트 편집팀으로 돌아오는데 완전히 달라진 예쁜 모습으로 등장해요. 성준은 돌아온 혜진에게 반가움을 표시하며 사원증 케이스를 선물로 줘요. 이후 성준은 모스트 20주년 기획 행사에서 셀럽들 앞에서 인사말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하필 그날 심한 비가 내리는 바람에 트라우마가 도져 지각을 하고 말아요. 성준은 어릴 적에 비 오던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에 비 오는 날 차를 타면 트라우마 때문에 공황 증세를 보여요. 그래서 성준은 20주년 기획 행사에서 지각을 하고 말고요. 결국 인사말은 김라라 편집장이 대신하게 되었고 그 덕에 팀원들로부터 그동안의 딱딱한 성격과 더불어 눈총을 받게 되었어요. 유일하게 성준의 트라우마에 대해 아는 혜진이 그 이유를 팀원들에게 해명하려 하자 말리지만 그렇게 편이 되어주는 혜진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죠. 성준은 혜진이 자신의 첫 기사를 쓰기 위해 파주 야동동으로 간다고 하자 잘 다녀오라고 인사해주고 하리와 만나러 가요. 그러나 혜진이 고장난 차를 타고 가는 바람에 연락이 되지 않는단 팀원들의 말과 더불어 야동동에서 20대 여자 운전자가 사고가 났다는 기사를 발견하고는 하리와의 약속도 다 잊어버린 채 빗길을 뚫고 운전을 해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요. 장대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운전해서 왔냐며 걱정하는 혜진에게 성준은 비 오는 줄도 몰랐다고 말하죠. 이 사건을 계기로 성준은 혜진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여긴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 마을의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으로 황정음이 야동동 마을에서 동화 작가와 인터뷰하는 장면을 찍은 곳이에요. 여긴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앞에 있는 통일동산 갈대광장공원이고요. 혜진이 동화 작가와 인터뷰한 후 이 갈대공원을 거니는 장면이 나오죠. 신혁은 김혜진에게 사고가 난 줄 알고 파주로 가던 중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오른손에 부상을 당해요. 하지만 그 고생을 하면서도 지성준이 자기보다 한 발 앞서 혜진을 발견하자 깔끔하게 포기한 채 씁쓸히 돌아가죠. 다음날 아침 출근길, 혜진은 성준과 마주치고요. 성준은 지난 저녁에 있었던 일에 대해 혜진과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못한 혜진은 안절부절 못하다 카페 밖에 지나가는 신혁을 발견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카페 밖으로 뛰쳐나가 신혁에게 말을 걸어요. 얘기하는 척하면서 가요. 얘기하는 척 자연스럽게. 아? 왜 뭐 무슨 일인데? 뒤에 보이지 말고! 뒤에 지성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상 얼굴 보니까 뭘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신경 쓰여서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보고 연기를 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어머 진짜로? 와 축하해. 이쯤에서 빨리 한번 웃어. 와 이쯤 돼서 빨리 가요. 이렇게 신혁이 광희처럼 연기하면서 위기를 모면해 주었고요. 우연히 신혁의 부상을 알게 된 혜진이 부상의 경위를 집요하게 물으며 걱정하자 괜히 설레게 하지 말라며 화제를 돌려버려요. 하지만 결국 자기 때문에 부상당했단 걸 알게 된 혜진이 자신 때문에 파주로 오다가 다친 게 맞냐고 묻자 사실을 인정해요. 마지막 부탁 오늘 써야겠다. 제 마지막 부탁은요. 이거야. 신혁은 팔을 뻗어 혜진을 안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고 가지도 못할 거면 그냥 나한테 와. 나한테도 기회를 줘. 어? 아니, 저희 기자님, 저는요. 그때 성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와요. 받아. 네, 편집장님. 오랜만입니다. 김혜진 씨? 네?
아까 미술관에서 뵀는데 그게 무슨 오랜만이다. 혜진아. 성주는 자신이 혜진으로 알고 있는 민하리를 만나기 위해 하리가 일하는 호텔에 갔다가 우수사원 명단에서 하리의 사진과 이름을 보고 민하리가 김혜진이 아닌 것과 회사 부하 직원 김혜진이 진짜 자기 첫사랑 혜진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죠. 보고 싶었다. 김혜진. 성준아, 지금 어디야? 만나자, 우리. 가지마. 가지마, 잭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기자님. 미안해요. 하고 혜진은 성준을 향해 뛰어갑니다. 이렇게 신혁은 드라마 중 드물게 진지한 모습으로 혜진과 친구 따윈 할 생각이 없다며 좋아한다고 고백했지만 하필 그 순간 모든 비밀을 알게 된 성준이 혜진과 만나자고 하자 혜진은 정말 미안하다고 하며 신혁을 떠났죠. 여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궁뜰 어린이공원으로 혜진과 성준이 퇴근 후 시간을 함께 보내는 곳이에요. 성준과 끝맺음이 좋지 못했던 하리는 애써 슬픈 마음을 혜진에게 감춰보지만 하리의 마음을 잘 아는 혜진은 혜진대로 이도저도 못하고 혼란스러워해요. 결국 복잡하게 얽힌 감정이 터져버린 둘은 차라리 솔직하라며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말싸움 도중 감정이 격앙된 하리는 내가 꺼져줄게 라고 말하며 집을 나서려 하고 이 말을 들은 혜진은 네 집인데 내가 나가야지 하며 도리어 하리만 집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돌아온 하리의 친어머니와 함께 일본으로 떠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13화에서 혜진은 하리와 공항에서 만나요. 혜진은 기뻐하고 하리는 떠날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둘은 다시 같이 살게 돼요. 혜진에게 차인 충격 때문인지 회사 내에선 신혁이 경쟁사로 옮길 거란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요. 하지만 신혁은 모스트 코리아가 1위 탈환을 하지 못하면 폐간될 거란 얘기를 하며 남아달란 성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죠. 20주년 특집호가 재본을 시작하기 하루 전날 신혁은 뜬금없이 너무 심심하다며 혜진을 불러내 하루 종일 같이 놀아요. 그리고 자기가 성준 대신 동창이었어야 했다는 둥, 기왕 이렇게 된 거 뽀뽀라도 해볼 걸 그랬다는 둥 장난스럽게 혜진에 대한 미련을 보이다가 친구 안 하겠단 말 취소하고 인간으로서 그냥 김혜진이란 사람 자체가 너무 좋았다며 우린 정말 좋은 친구가 맞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치 다신 안 볼 것처럼 작별을 고하죠. 그리고 다음 날 신혁이 미스터리한 베일에 쌓인 유명 소설가 팬이었다는 것이 밝혀져요. 신혁은 20주년 기념호의 제본을 늦추고 성준을 불러내 원래 혜진에게 주려고 했던 인터뷰 녹음 파일을 넘겨요. 잭슨, 지금부터 나에 대해 얘기할게. 잘 들어. 한국 이름 김신혁, 필명 팬. 뭐 여기까진 이미 다 아는 바일 테고 나한텐 이름이 하나 더 있어. 데이빗 조셉. 내 미국 이름이야. 입양됐어 나 12살 때. 뭐 이 타이밍에. 아 그랬구나. 뭐 그런 표정은 사절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성격 좋은 거 보면 눈치챘겠지만 좋은 부모님 만나서 사랑 무지하게 많이 받고 자랐어. 자랑하고 싶을 만큼 행복하게. 소설가는 정말 얼떨결에 됐어. 고등학교 때 취미삼아 웹에 글을 올렸었는데 출판사 쪽에서 관심을 보였거든. 책으로 내보자길래 나쁠 게 없겠다 싶었고 근데 이상하게 포커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더라고. 그 사람들한텐 입양아 출신 10대 동양인 소년이란 게 매력적인 이슈몰이 수단이었나 봐. 난 내가 좋아하는 걸 재미있게 하고 싶었을 뿐인데 내 글을 자기들 입맛대로 휘두르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내게 내 거가 아닌 것 같은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날 드러내는 걸 포기하면 계속 재밌을 수 있겠다 싶어서 성별도 나이도 출신도
짐작 안 되는 팬이란 이름을 만들게 된 거야. 아무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날, 있는 그대로의 내 글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날 숨기는 것 뿐이었거든. 그래서 이런 인생을 택한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100% 온전히 재밌게 하려고. 잭슨, 내 인생 모토 알지? 지금 내가 재밌는 걸 하자. 한동안은 잡지 만드는 일이 재밌겠다 싶어서 모스트에 들어갔던 거야. 뭐 이 정도면 대충 기사 분량 나오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기사 잘 부탁해 잭슨. 끝난 줄 알았지? 아하하. 녹음하는 김에 노래나 한 곡 불러볼까 해서. 하나 둘 그게 뻥이야. 또 속았지? 알아. 다 보여. 이렇게 신혁은 유쾌한 인터뷰와 혜진과 모스트에게 작별 인사를 남깁니다. 신혁은 혜진만큼은 직접 만나서 다시금 마지막 인사를 건네요. 그리고 단무지 먹을 때만큼은 자신을 떠올려달라고 부탁하며 떠나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장소는 양평 두물머리예요. 두물머리에 왔으니 핫도그는 먹어줘야죠. 두물머리는 금강산에서 흘러내린 북한강과 강원도 금대봉 기슭 검룡소에서 발원한 남한강의 두 물이 합쳐지는 곳이란 의미이며 한자론 양수리를 쓰는데 이 두물머리는 양수리에서도 나루터를 중심으로 한 장소를 가리켜요. 이 두물머리가 그녀는 예뻤다 속 성준과 혜진의 키스 배경 장소예요. 파란 하늘과 뭉게뭉게 뜬 구름이 아름다운 날 두물머리에 방문했었네요. 지금까지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의 명장면 목소리 연기와 촬영지 답사 지켜보셨어요. 출중한 외모를 가졌었지만 잘하면서 역변한 여자 주인공과 어렸을 때 뚱뚱하고 못났지만 잘하면서 훈남이 된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는 재미난 소재의 드라마였어요.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고요. 스스로를 조연이라 여기며 첫사랑 앞에 당당히 나서지도 못했던 주인공이 처음엔 몰라주었지만 끝내 자신을 알아봐주는 첫사랑을 만나 인생의 당당한 주연으로 성장해 나가는 상큼하고 발랄한 드라마였어요. 우리 모두 각자 인생의 주인공이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스포트라이트를 환하게 빛내며 살길 바라며 이 영상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 커다란 힘이 돼요. 드라마 순례자 은지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지, 린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고!